안녕하세요. 저는 69세 김연숙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두 번째 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년간 일만 알고 살아온 노년의 여인에게 찾아온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둘러싼 세상의 차가운 시선들. 하지만 인생이란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 이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오는 법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제 너무 늦었어라는 생각에 포기한 꿈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식당 문을 닫던 날, 텅 빈 주방에 서서 눈물을 삼키며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공원 벤치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인생 후반전에 새로운 인연과 설렘을 찾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운영하던 식당의 문을 영원히 닫은 그날,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이 작은 식당은 제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텅 빈 주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요리와 함께한 제 손은 이제 더 이상 무거운 냄비를 들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졌습니다. 허리 통증은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더 이상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육체 노동은 위험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손님들과 함께 웃고 울며 살아왔지만 정작 제 삶은 얼마나 외롭게 흘러왔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혼 후 17년째 혼자 오직 일만 하며 살아온 세월. 아들은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 저는 혼자 이 좁은 식당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고에 쌓인 오래된 주방 도구들, 벽에 걸린 추억의 사진들. 그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수익은 식당 운영과 아들 뒷바라지에 써왔으니 이제 와서 남은 건 그저 작은 적금과 오래된 추억들 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인해 더 이상 힘든 일도 할 수 없고 69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마치 무너질 것만 같은 허무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같은 일상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일상조차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텅 빈 주방에 서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근처 공원에 잠시 들렀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조금씩 걸어야 하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 동안 매일같이 바쁘게 살아온 터라 이렇게 한가롭게 공원을 거니는 게 낯설기만 합니다. 저녁 햇살이 공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주변에는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전부 저와 비슷한 나이, 은퇴하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한때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저도 이제 그들 중 하나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다 문득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아직도 읽지 않은 채였습니다. 지난주에 식당 폐업 소식을 알렸는데 아들은 바쁘다며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죠.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벤치에 앉은 한 남자분이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지 않으신 것 같네요. 처음 보는 사람이 말을 걸어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대략 70세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아, 네. 요즘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무심결에 대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걸 꺼렸겠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너무 무거웠나 봅니다. 남자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생의 큰 변화를 겪으셨나 봅니다.
그의 눈빛에서 따뜻한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말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해온 식당.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쉽게 끝나버릴 수 있다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일이 이제는 그저 지나간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남자분의 따뜻한 목소리가 제 생각을 깨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함도 느껴졌습니다. 남자분은 자신을 강태호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이는 72세이고 은퇴한 지 오래된 산업안전 관리자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낯선 사람과 대화하기 싫었지만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강태호 씨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삶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의 눈빛에서 어떤 깊은 아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태호 씨는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있었던 작업장 사고로 인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당시 밑에 깔린 동료를 구하려다 자신도 크게 다쳤고 법적 다툼까지 겪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한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아픔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강태호 씨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고 후 재활 치료를 받으며 산업안전 관리자로 새 삶을 시작했죠.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인생의 큰 상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간 그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녁 햇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공원은 서서히 고요해졌고 우리는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이렇게 터놓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이 공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지만 점차 기대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강태호 씨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17년 동안 혼자 살아온 제게 이런 기대감은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강태호 씨는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계셨고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반기듯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의 첫 인사였습니다. 평범한 질문 같았지만 제게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관심이었습니다. 저는 허리 통증으로 일상이 많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과는 거의 연락하지 못하고 식당을 접은 후로 할 일이라고는 집안일과 가끔 산책뿐이라고 고백했죠. 강태호 씨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아는 좋은 물리치료사가 있어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의 제안을 경계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제안을 막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강태호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이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제 동생 며느리가 물리치료사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허리 통증에 아주 전문적이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관심에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주변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강태호 씨와 저는 여전히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제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호 씨의 추천으로 만난 물리치료사 서현주 선생님 덕분에 허리 통증이 많이 호전되었고 일주일에 2번씩 공원에서 강태호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던 대화도 이제는 편안해졌습니다. 강태호 씨는 제게 자신의 과거를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0년 전 작업장 사고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왔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의 말씀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으니까요. 아들과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식당 폐업 소식 이후로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죠. 그 상실감을 강태호 씨와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족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의 위로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강태호 씨는 제게 자신의 법적 다툼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작업장 사고 후 회사와의 법정 싸움,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좌절. 하지만 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늘 공평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깊어졌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깊이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녁 햇살이 공원을 물들이던 어느 날, 태호 씨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는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제 마음이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저녁 식사는 동네 근처 작은 식당에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색함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강태호 씨는 음식 이야기를 하다가 제 식당 운영 시절 요리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었고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셨으니 요리 실력이 대단하시겠어요. 그의 말에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제 자신의 가치를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식사 중에 강태호 씨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왔다고 했죠. 자녀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17년 동안 혼자 살아왔던 제 삶이 떠올랐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강태호 씨는 제 팔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걷기 힘든 제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주는 그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귀가 후 혼자 앉아 그날의 추억을 되새기는데 문득 아들에게 연락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임만 남았죠. 요즘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점심은 어떠세요? 그의 따뜻한 메시지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과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시선, 나이에 대한 편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용기 있게 느껴지는 제 마음. 새로운 인연,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동네에 의심 어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 갈 때마다 눈치가 보이는 시선들, 귀에서 들리는 작은 수군거림들. 처음에는 그 시선과 소리가 불편하고 두려웠습니다. 요즘 저 여자 70이 다 된 나이에 남자를 만난대요. 아휴 체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나 봐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쑥덕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호 씨는 오히려 여유롭게 대처했습니다.
나이 들어 뭐가 부끄러워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내면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통화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와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조차 망설여졌죠. 아들은 이미 제 삶에 무관심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졌지만 태호 씨의 용기를 빌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강태호 씨라고 해. 아들의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또래 남자분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조심해야 해요. 아직 잘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의 말에 상처가 되었지만 이전 같았다면 주눅 들었을 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잘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잠시 허탈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호 씨와 나눈 대화들이 떠올랐고 제 마음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주변의 우려와 걱정, 나이에 대한 선입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흔들어 놓으려 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으며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계절처럼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처음의 조심스러움은 점점 편안함으로 바뀌어 갔고 서로의 작은 일상을 나누는 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태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 인생에 새로운 색깔을 입혔습니다. 공원 산책,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시간, 때로는 서로의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저녁 식사. 이 모든 순간들이 특별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서현주 선생님의 도움으로 허리 통증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태호 씨는 늘 제 옆에서 괜찮아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의 따뜻한 관심에 제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은퇴 후 삶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산업안전관리자로 일하던 시절 그는 심각한 작업장 사고를 목격하고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동료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 법적 소송의 고통,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좌절감이 그를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과거의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과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시간들에 우울증까지 앓았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며 천천히 상처를 치유해갔고 지역 산업안전 교육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면서 점차 치유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퇴직 후에 진정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직장이 끝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의 이야기는 마치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은 제 상황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찾아온 이 특별한 인연은 마치 인생의 선물 같았습니다. 아들과는 여전히 멀어진 관계였지만 태호 씨와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관계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나누는 대화와 서로를 이해하는 깊이 있는 시간들이 그 불안을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에 찾아온 이 소중한 인연.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아들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가끔 짧은 문자로 안부를 확인하지만 더 이상 깊은 대화는 없었죠. 아들의 차가운 태도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보낸 문자 한 통이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잠시 들를게요. 갑작스러운 방문 예고였습니다. 주말, 아들은 제 집에 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강태호 씨 그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그의 말에 제가 놀랐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비난하고 거부하던 태도였는데 말이죠. 조심스럽게 태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삶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지금의 모습까지. 아들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관심을?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 아내 그러니까 엄마 며느리가 심리상담사잖아요. 엄마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조언을 구했더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녹았습니다.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조금은 마음을 열어주려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호 씨는 이런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은 그날 저녁 떠나기 전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연락할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번 만남이 완전한 화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에 찾아온 특별한 관계들.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되고 깊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들은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30년 동안 식당에 갇혀 살았던 제 삶, 그리고 17년 동안 혼자였던 시간들이 무색할 만큼 풍요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아들과도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던 연락이 점차 진솔한 대화로 바뀌어 갔죠. 그의 아내, 제 며느리의 조언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태호 씨와 함께 작은 여행도 다니고 동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느끼는 진정한 동반자의 의미. 그것은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작은 대화 속에서 우리를 채워갔습니다. 물리치료와 꾸준한 운동으로 제 허리 통증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는 늘 제 곁에서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죠. 그의 따뜻한 관심은 제게 새로운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선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었고 우리의 선택을 당당히 지켜냈습니다. 아들 며느리 내외와 자리도 가졌습니다. 며느리의 권유로 마련된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 씨는 아들과 함께 농담도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조촐하지만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아들의 지지 속에 치른 작은 결혼식. 태호 씨와 제가 인생의 동반자로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그 누구보다 행복하셔야 해요. 아들의 따뜻한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고 오로지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피로연을 준비해 주었고 손주들도 함께해 더욱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69세에 다시 찾아온 사랑, 그리고 가족의 완전한 축복.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그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우리의 첫 추억을 담은 선물이에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자를 열었더니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공원 벤치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 옆에는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가 있었죠. 그가 쓴 편지에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의 마음, 서로를 알아가며 느꼈던 감정들이 섬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여행 사진들, 작은 카페에서 나눈 대화의 순간들, 그리고 서로를 처음 마주했을 때의 감정들. 우리의 시작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만들었어요. 태호 씨가 말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식당에 갇혀 살았던 제 인생, 17년 동안 혼자였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찾아온 이 특별한 사랑. 그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당신과 나, 이제 우리의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 들어 찾아온 사랑의 소중함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함께 축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이를 모릅니다.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듯이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